안녕하세요.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Get Out 감독 작품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스입니다. 3월 27일 날 개봉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엄마, 아빠, 딸, 아들, 그리고 다시 엄마, 아빠, 딸, 아들. 1200만 개의 눈과 1억 9,200만 개의 이빨을 가진 자들은 금문교에서 쌍둥이 뿔띠까지 뻗어 있다. 뭐 이렇게 이 영화 제가 이제 어제 봤는데요. 이제 감독이 조던 필 감독입니다. 겟아웃으로 일약 스타 감독 반열에 올랐다고 해야 되나요? 출연은 루비타 용호, 윈스턴 두크, 샤하디 라이트 조셉, 에반 알렉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평점이 6.4예요. 생각보다 너무 적더라고요. 영화가 그런 영화는 아닌데 굉장히 이제 2017년에 겟아웃으로 전 세계 신드롬을 일으켰던 조던 필 감독의 신작 어스고요. 그러니까 겟아웃이 이제 굉장히 히트를 쳤기 때문에 이 어스에 대한 그 관객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극장 갔지만은 자리가 참 빈 공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꽉 찬 관객들, 그 다음에 정말 초집중돼서 영화를 보는 모습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문화의 날이라서 그런지 이제 뭐 5천 원의 영화를 볼 수 있어서 그러죠. 굉장히 극장 안이 도떼기 시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 영화의 이제 그 티처가 굉장히 티처 영상이 예고편 영상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가 됐었어 어스가요. 저도 이제 올렸지만은 조회수 100회를 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스터리한 티처, 그 다양한 상징 등 영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듯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초반에 흥행몰이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박스오피스 지금 1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한 지금 기대작이 됐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관람하고 왔는데요. 겟아웃과는 결이 다른 스타일의 영화였다는 거죠. 영화에 대한 미국계 흑인인 윌슨 가족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방문한 그곳에 가족과 똑같이 생긴 가족들이 윌슨 가족을 찾아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전작 겟아웃의 다양한 복선과 상징을 담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스에서도 다양한 복선과 상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나오죠. 미국에는 다양한 지하 터널과 지하도 등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오프닝과 그리고 초반에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에레미야 11장 11절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이 가족에게 닥칠 재앙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를 이제 제공한다는 거죠. 어스의 핵심은 대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 감독의 핵심이 되는 윌슨 가족과 똑같이 생긴 다른 가족.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어스의 중의적 의미. 우리 그리고 미국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어스라는 제목이요. 그다음에 가위, 그림자, 거울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대칭이 되는 이미지는 관객들로 하여금 해석의 여지를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제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플갱어가 그러니까 하수구에 나온 모습을 봤는데 인터뷰 장면과 놀이동산 지하에 숨겨져 있던 토끼 우리 그리고 다른 도플갱어들이 숨어 살던 장소는 영화 오프닝에 언급된 미국 지하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많은 지하도와 하수가 있다는 거죠. 언급한 자막과 맞물리면서 묘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영화 후반 윌슨과 레드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도플갱어들의 모습은 우리에 갇혀있는 토끼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려집니다. 사람들의 육체는 똑같이 카피했지만 하나의 영혼을 나눠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실패한 실험의 결과물들인 도플갱어들에 대한 단서는 영화 초반 조라가 말하죠. 정부에서 사람들의 정신을 조종하기 위해 물에 약을 탔다는 음모론과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듯 그러니까 영화는 거울과 가위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직접적인 단서 외에 내용 곳곳에 서로 맞물리는 소재들이 배치되고 있어요. 미국 지하에 있는 하수구에 도플갱어들의 은시처, 토끼 우리, 도플갱어 자신들, 조라의 종말론, 영화 엔딩에 펼쳐진 도플갱어들의
핸즈 어크로스 아메리카 캠페인으로 맞물린다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대칭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 애들레이드와 레드입니다. 애들레이드가 어린 시절 놀이동산에서 겪었던 어떤 사건을 인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영화 예고편에도 나오는 그 마약에 대한 노래는 어쩌면 애들레이드 스스로가 환각 속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외에 윌슨이 입은 조스티나 조라가 입은 티에 그려져 있던 토끼 그림, 많은 이 부분들의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임팩트 있던 복선은 영화 초반 등장한 핸즈 어크로스 아메리카 캠페인입니다. 1986년에 시행되었던 이 캠페인은 기아로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라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등장하고요.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영화 후 해변가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도플갱어들이 인간띠는 상등성이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도플갱어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고 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도시괴담을 인용하지 않아도요, 영화 속 도플갱어들은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그려지기 때문에 도플갱어들로 이루어진 인간띠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의미죠. 마치 새벽의 저주 같은, 결국 모두가 죽어버린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로 보이기도, 그동안 그림자로 철저하게 숨겨진 이들의 해방 운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하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던 도플갱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낙원으로 볼 수 있지만, 이들에게 희생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대칭이죠. 로르사흐 검사라고 합니다. 그 스위스 정신의학자 H. 로르사흐가 1921년 발표한 인격 진단 검사죠. 그러니까 그 좌우 대칭으로 된 잉크 얼룩을 피시험자에게 보여주고요, 어떻게 보이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신병이냐 병적 성격을 진단하는 거죠. 그 현재는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요, 어스의 그 티처 포스터 역시 이를 활용해서 화제를 모은 바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완벽한 대칭을 이룬 동일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가위, 토끼 등 다양한 비주얼이 담겨 있어 실제 영화 역시 숨겨진 장치들이 많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조던 필 감독 역시 최초 시사회 이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내가 영화에 담고자 했던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 그와 동시에 로르사흐 검사처럼 사람마다 이 영화가 각자 다른 의미와 그림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랬다라고 이렇게 이 로던필 감독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는 있어. 이 어스에서 이런 상징성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감독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그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 틀리잖아요, 관점이. 이 영화는 이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각자 여러 그림들을 보고 여러 의견들이 나왔으면 했다. 이제 감독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영화입니다. 이 어스란 영화가.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제 여러 생각이 있어요. 미국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쯤 생각하고 영화를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 같은 가족이, 이 영화상에서는 엄마, 아빠, 딸, 아들 똑같아. 생긴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복제인간이야. 내 가족을 죽인다. 그 가족이, 나랑 똑같은 가족이 우리의 가족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건 참 무서운 거야. 영화상에서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생각하고 나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겁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스란 영화가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복선들이 깔려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감독이 숨겨져 놓은 막 상징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기본적으로 토끼, 가위, 뭐 거울, 그림자, 뭐 등등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그 인종차별적인 것, 또 계층 간의 문제, 그 가족 문제,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그러니까 막 많아, 영화에. 그러니까 한 가지를 어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전반적인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좀 풍자하고 좀 꼬집는 것 같은 영화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지? 뭐야? 막 이럴 수 있어요. 동감이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에 사는 흑인들, 또 백인들, 중산층, 또 가장 하급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뭐 실제적으로 그 보면 막 그 하수도나 막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노숙자들처럼. 그러니까 같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인종에 따라서 또 계층에 따라서 사는 게 틀리단 말이지. 막 너무 틀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어스는 정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가 정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강렬합니다. 느낌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리고 정말 신선하다는 거. 그다음에 그 영상에서 느끼는 그 막 그 쇼킹한 것들, 영상으로 느끼는 쇼킹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스는 굉장한 2019년도의 문제작이다. 그 영화를 보고 보는 관객의 시선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과 이게 관점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좋은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이게 본 사람들끼리 의논하고 또 곱씹으면서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생각하면 할수록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 가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그 많은 영화의 그 파편들 있잖아요. 영화의 뭐 어떤 장면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막 이제 깊이 이제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이게 왜 그런 거지?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막 하면서 이제 이제 어느 하나씩 이제 뭐 수수께끼 풀듯이 하나씩 이제 풀려지는 거죠. 맞네 그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천재적인 작품인가. 대단한 작품이네. 그러니까 이게 지날수록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딱 보고 모르고 딱 보면 이 불친절하단 말이에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또 미국에 살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뭐 이런 인종차별적인 부분들이 없잖아요. 다 그냥 우리 그 어떤 다 같은 한 민족끼리 사니까. 근데 근데 미국 사회라는 건 얼마나 다양한 인종들과 계층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느끼는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하기가 좀 이제 어렵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면은, 계속 떠올라. 그러니까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영화 이런 거였구나, 이런 느낌이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날수록 인정받는 영화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뭐 대충 요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하고 이제 안심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한번 반전이 하나 딱 있어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리고 영화가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만약 그 상황에 놓였다면 그 마지막에 스포를 이게 날리고 싶지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했으면 오싹한 거야 몸이. 오싹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어스는 이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의논하는 재미. 그러니까 난 똑같이 영화를 봤는데, 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이 영화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또 싸우지 마시고, 이게 감독이 또 의도가 여러 가지 관객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이 영화를 이제 느낌이 다 다르게 만들었다. 그러면 성공한 거거든. 그러니까 같은 영화를 봤는데도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 받는 게 틀리다라는 게 얼마나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어스라는 영화 올해 최고의 문제작이고요. 그리고 충격적입니다. 나름 강렬합니다. 정말 강렬한 영화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싹한 영화. 정말 어떤 색다른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아무튼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훈이 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